안녕하세요. 서울대 의대 우등졸업생의 공부 비법의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예체능 학원 보내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예체능 학원 막상 보내려면 다소 막막한 점이 있죠. 무엇을 시켜야 될지, 언제부터 시켜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해 볼게요. 먼저 예체능 학원에 보내기 전에 저는 시키는 목적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시험 대비할 거냐?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예체능 실기시험 있죠. 그런 걸 대비할 목적인 건지 아니면 평생 취미를 갖게 할 목적인 건지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대비만이라면 그냥 닥치면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리코더 시험이다. 그러면 그냥 시험 볼 곡 한 곡 있죠. 한 곡. 한 곡을 그냥 죽어라고 하면 돼. 보름 동안 얘만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대비만 목적으로 하는 거는 어렸을 때 예체능을 꼭 시키는 것과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실력 향상을 위해서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실력을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거든요. 그냥 뭐 취미로 슬슬 다니고 재미있으라고 다니고 이 정도 가지고 진짜 실력을 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거기에 관한 거. 배구 시험이다. 배구 시험 뭐 토스하는 거 시험 본다. 그럼 이것만 그냥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그렇다고 배구를 1년 동안 배우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평생 취미를 갖춘다는 면에서는 저는 어렸을 때 예체능 학원을 보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풍요로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물론 성인들도 배우긴 하지만 중고등학교만 가도 벌써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취미 생활, 평생 취미를 갖게 해줄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긴 하죠.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은가? 7살? 8살? 많은 분들이 그냥 그때 되면은 막 보내요. 그죠? 근데 꼭 그 나이에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옆집 아이가 피아노 학원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미 다니고 있다고, 아, 우리 아이는 늦었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아이가 원할 때, 요때 보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는 피아노를 3학년 때 처음 갔어요. 좀 늦었죠. 1, 2학년 대부분은 이제 그 전에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은 창피했어요. 처음 데리고 갔을 때. 실제 그리고 그냥 제가 학창 시절에 8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늦게 이제 가르쳐서 그러기는 했지만 그때 보내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는 결론적으로는 3학년 때 보내니까,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간 거였거든요. 3학년 때 본인이 너무 가고 싶어 해서 보냈더니 진도가 빨라요. 애가 혼자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간 거여서. 이거는 그 피아노 학원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학원에 7살 때부터 다녔던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2년 만에 나갈 진도를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진도가 느렸던 건 너무너무 연습을 하기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곡 하나 나가는데 몇 주씩 걸렸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해서, 또 그리고 사실 3학년이면 손가락도 크고 뭔가 그 손가락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7살 때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 따라가기 쉬웠던 거죠. 보면 성인 취미반 하시는 분들 그 초등학교 때 재미없었던 피아노도 금방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아니 이유가 손도 커지고 또 그 손의 운동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좋아져서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배우고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어차피 평생 취미니까 우리의 목적은 아이가 원할 때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아이가 평생 동안 원하지 않으면 문화 부분에서 까막눈이 될까 이제 걱정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이가 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직접 시연을 해주셔도 돼요. 집에 피아노가 있다면 피아노를 쳐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동영상도 추천드립니다. 미술 학원을 보내고 싶다, 아이를. 그러면 그냥 그 그림 그리는 동영상 있죠. 한 10분짜리. 예전에 밥 아저씨가 참 쉽죠? 이거에 많은 분들이 그 성인 취미 미술에 빠졌죠. 그림, 나도 저렇게 잘 그리고 싶다, 그런 것처럼 10분 만에 그 드라마틱한 그림을 그려내는 동영상을 보면, 와, 나도 해보고 싶고, 학원에 다니고 싶죠. 그때 그냥 데리고 가시면 돼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또래가 하는 거, 아니면 못하던 사람이 잘하게 된 거,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시면 좋아요. 제가 피아노를 아이들이 사실 처음에 되게 안 다니고 싶어 해가지고, 이거를 정말 그 명곡을 진짜 잘 치는 사람을 보여줬어요. 근데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한 몇 달? 1년 가까이 해봤는데도 그냥 우와 하고 오히려 약간 질려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칠 수 없어, 이렇게 먼저 포기하는 느낌? 그게 더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갑자기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게 되었냐면, 그 심플리 피아노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는 제 돈 제산입니다. 심플리 피아노라고, 얘가 이제 유튜브에서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6살짜리 남자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얘가 처음엔 띵땅띵땅 치다가 이 심플리 피아노라는 앱을 사용했더니 6개월 후에 노래 한 곡을 제대로 이제 쳐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야, 제가 어른인 제가 봐도 피아노를 다시 배우고 싶더라고요. 이것만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덕분에 디지털 피아노까지 사게 됐어요. 이 앱 하나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가 이제 그만두고 싶다, 아니면 연습을 안 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당연히 생기죠. 처음에는 신난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저는 이제 직접 피아노를 치는 걸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연습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너 요새 못 치니? 하면서 제가 그냥 치는 거예요. 뚱땅뚱땅. 아이가 엄마 내가 칠게 비켜 라고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하면 다 먹힙니다. 100% 먹혔어요. 이게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이한테 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직접 피아노를 쳐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따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 방법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두세 번쯤 하면, 그때는 저는 그냥 바로 당장 그만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든 다시 하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평생 취미를 갖게 하기 위한 거니까. 일주일 후에 콩쿠르 나가고 한 달 후에 시험 보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생 취미니까 지금 하기 싫으면 그만해도 돼. 나중에 다시 흥미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하렴. 그렇게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아이가 편한 마음으로 즐기게 될 수 있죠.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전에 시키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마음을 먹는다. 만약 시험 대비라면 굳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오랜 시간 시킬 필요는 없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평생 취미라면 어렸을 때부터 시키면 좋다. 나중에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언제부터? 무조건 7살? 아닙니다. 아이가 원할 때. 초등학교 3학년이어도 좋고 5학년이어도 좋아요. 아이가 원할 때 해주면 스스로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진도도 빨리 나가고 효과도 좋습니다. 실력도 팍팍 늘고. 그리고 마지막, 즐기게 하는 방법은 부모님께서 직접 시연을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 등을 활용해서 아이의 흥미를 이끌어 주시고, 만약 중단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바로 그만두게끔. 그래서 아이 스스로 평생 취미를 갖고 나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